그래서 이 공간은 부산의 우파 시민들의 모임방으로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면한 과제는 내년 지방선거거든요. 이대로 가다가는 부산도 위험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형준 시장하고 민주당의 전재수 장관하고 지금 붙여놓으면은 여론조사에서 지금 박형준 시장이 밀린다고 그런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산이 진다면 어마어마하게 큰일이죠. 반드시 부산 우리가 이겨야 되겠다. 그래서 꼭 박형준 시장만이 아니고 나중에 국민의힘에서 결국 경선을 거쳐서 누군가 이제 공천 바뀌지만 우리는 특별히 누구를 지지한다 이게 아니고 어쨌든 국민의힘의 시장 후보가 나오면은 반드시 그 사람을 당선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걸 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교육감도 우파 진영에서 다시 찾아와야 되고요. 구청장이나 시의원, 구의원들에 대한 공천도 우리 시민단체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하고자 합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당번호만 보고 지금까지 찍어왔는데 좀 제대로 된 인물을 우리가 평가하고 해서 좋은 사람을 우리가 추천해서 공천받도록 그렇게 힘을 써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제 김숙조 의장님을 지금 초청했는데요. 김숙조 의장님은 다들 아시겠지만 부산 지역 정치에 아주 원로 되신 분입니다. 부산시 의회 의장을 역임하셨고 부산에서 제대로 된 우파 시민단체 활동도 많이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올바른 인물들을 정치권으로 보내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이 자리가 부산의 우파 시민운동의 본거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산에서 가장 모이기 좋은 장소로 일단 자리를 잡았고요. 지금 각자 내년 지방선거 때 투표는 반드시 하시겠지만 그냥 개개인에게 맡겨놔가지고는 이게 집단적으로 힘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리 시민단체 힘을 한번 응집해서 제대로 된 인물들을 정치권에 보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우리 김숙조 의장님께서 지금 이제 다들 나눠 주셨지만 아주 제목이 2016년 지방선거 부산 필승 가이드라 해서 김 의장님께서 이렇게 참 자료도 이렇게 준비해 가 오셨네요. 김숙조 의장님의 강의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내년 6월 초에 또 지방선거가 있고 이러니까 지금 이 나라 전체를 봐볼 때 우리가 지방선거 여기도 만약에 우리가 자리를 내주면 이거는 지금 법안을 거의 공산화될 수 있는 이런 법안들을 국회에서 통과를 다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시행을 언제 하느냐 하는 그것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공산화되어 있다 해도 과언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원칙 이제 보수 쪽에서 강하게 거의 일요일 토요일날 되면 광화문이다 지금 아직까지 옛날보다도 더 강했지. 부산에는 안 올라가 보니까 잘 모르지만 그 세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 민주당 쪽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든 이 보수 쪽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런 민간인보다는 교회 또 교인들은 기필코 보수가 이겨야 된다. 이러한 그 생각이 보통 우리들 생각하고는 차이가 엄청 많습니다. 그분들은 막 그야말로 목숨을 내놔놓고라도 성취해야 된다. 그런 정신, 철두철미한 정신을 갖고 있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지금 세계로 교회의 손현보 목사님도 지금 경찰도 가가 계시지만 절대로 교인들이 특히 앞장을 서서 이렇게 많이 움직이고 또 우리 자유우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나라에 이번 지방선거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이제 지방선거만 우리가 졌다 하면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듯이 지방선거에서 만약 우리가 패배를 한다면 이제는 그 회생할 길이 없습니다. 바로 이북과 똑같은 그런 나라가 한눈 뜨자마자 하루아침에 그렇게 바뀐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월남도 보면 원래 그 보면 월남 저 지도를 딱 보면 우리나라가 약간 닮았습니다. 지단하게 폭판에 딱 잘라가지고 위에는 월명이 밑에는 월남이었어 옛날에. 그게 통일돼 가지고 전체가 베트남으로 지금 바뀌었어요. 하노이에서 다 잡고 있다가 바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그 순간에 밑에 있는 모든 우리 월남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전부 다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내려오면서 월남의 사람들을 총을 쏴지면 총알이 아깝다 해가지고 큰 나무를 치는 큰 칼을 우리가 말해서 목도를 하는데 그 나무를 가지고 사람 목숨을 전부 다 치나가면서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월남을 살리려고 맨 첫째 파견된 부대가 명호부대, 그 다음에 청룡부대, 그 다음에 백마부대, 그 다음에 이제 나라를 재건하자 이래서 비둘기 부대, 또 의료진들 엄청 많이 도움을 주고 한국 사람들 그 전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만큼 많이 도와주고 불구하고 왜 그래 됐냐면 월남 사람들이 미군이 도와주면 자기가 그 너무 고맙다고 생각 안 하고 미국 사람을 그저 미워하고 미국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못 산다 이래가지고 플랜카드를 전체 등대 앞에 뭐라 하고 적느냐면 양키 고홈이라 양키 고홈 미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놈은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만큼 월남 사람들은 세상 물정 돌아가는 물정을 몰랐어요. 그게 미국만 돌아가면 저거는 살 줄 알고 그래서 제일 먼저 이야기는 이제 전쟁하지 말자. 그 종전선언합니다. 전쟁 남북 전쟁 끝났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이제 전쟁 안 하니까 이제 너희들이 남북으로 서로 평화롭게 지내자. 그걸 평화협정이랍니다. 그럼 평화협정이 되었으니까 미군이 있을 필요 뭐 있노? 남북이 다 잘 살다 이래 됐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미군 보고 더 욕을 하니까 미군들이 보따리살 하루아침에 다 철수했습니다. 100만 명 정도는 그 해변가부터 나와가지고 오도 가지고 웃기 가지고 타고 전체로 다 다른 나라로 남들 피신을 갔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부산역에 8월달쯤 돼가지고 여기 지금 해운대 단순 거기에 월남 난민 수용소를 그게 갖다 놔놓고 좀 내가 피난 오는 사람들 그 전부 다 가가지고 죽을 끼리가 먹고 벌써 우리가 도와주가 그 난민들도 살고 한 1년 6개월 동안 그 난민들이 살았습니다. 월남이 그렇게 비참하게 망한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를 우리 스스로가 꼭 지켜야 되는 그런 이유는 내가 이 베트남을 갖다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러한 그 피바다가 되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이래가지고 나라를 좀 키워야 될 거를 그렇게 하루아침에 나라를 불지박산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월남이다. 지금 현재는 베트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고 그래도 밥 먹고 댕기고 오늘 이 회의도 하는 것도 미군이 있기 때문에 합니다. 미군이 없었으면요 김정은이가 바로 미사일 바로 때리고 두 개만 때리면 이 대한민국 작살납니다. 그런데 왜 못 쏘느냐? 지금 요 성주에 사하드 부대가 있습니다. 그 부대가 있기 때문에 미사일 날라오면 공중에서 바로 폭격해가지고 발사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미국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말하는 것은 실제.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정말 정신을 좀 차리고 미군을 그래다 우리가 한미연합의 이 단계는 정말로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후보자가 되려면은 첫째 우리가 꼭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사람이 인성이 돼야 된다. 말하자면 자기 자신도 잘 못가꾸면서 남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지도자가 되겠다 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한 말이 안 되느냐.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성을 바로 갖춰야 된다. 사람도 사람 다 웃게 살아야 되지. 사람이 맨날 도둑놈 맺고 또 돼지 신고 맺고 치마 먹으려고 하고 이래 돼서는 안 될 거 아니냐. 사람 다 웃게 살아야 되고 학교에서 글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선생님 다 웃게 해야 되고 또 스님은 스님답게 해야 되지. 스님이 맨날 신도들 그 고중문이나 생각하고 그래 돼서는 안 될 거 아니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모든 성도들은
그 교회다가 기도 드릴 때에도 오직 기도에만 전념해야 되지. 목사님인데 내가 좀 잘 비야 돼. 뭐 어찌해야 돼. 그래야 내가 집사 빨리 안 올라가. 안 그러면 내가 또 좀 더 있으면 장로가 안 되겠네. 그러한 마음보다도 정말로 진심으로 나는 신도는 신도답게 내가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의 뜻이 나는 사람이 인성을 갖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큰 말로 인성 일어나지만은 내용은 그런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남을 다스리려면 자기 자신을 먼저 다스리고 남을 다스려야 되는 것이 나는 정석이다 생각합니다. 또 그 다음에 또 보면 인사라 적어 있고 감사라 적어 있는데 봉사 이 3사를 우리가 만들어서 뭐 사자 뭐 3개는 꼭 해야 된다 이런 말할 때 뭐 판사 검사 뭐 이런 거 사자가 아니라 인사 잘해야 되고 감사 잘해야 되고 봉사 잘해야 된다. 그거를 우리가 3사라 이라는데 인사 잘해가 욕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가 뭐 말하면 딱 걸마거나 보이면 뭐 쓰겠더라 보이면 대낮에 있는 거 가면 또 사람들 인사할 줄 아나 뭐 그런 인가 이건 몰라 이러면은 젊어 지금 안 된다 더럽다 형필 없더라 이런 놈이 그 동네 구의원 나와 찍어주겠습니까? 저저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별거 아니지만 사람의 첫인상 퍼스트 페이스 첫인상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인사 잘해야 된다. 그걸 꼭 부탁을 드리시고 오늘 여기 나는 출마 안 하는데 하더라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의원 나가는 사람, 시의원 나가는 사람, 교육감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인데 다른 건 나는 부탁을 안 해도 좀 동네 다니면서 올라오면서 사람들 보고 인사 좀 열심히 잘해라. 그래야 네가 의원 나오려고 하면 인사도 안 하고 네가 더더더 생기고 이렇게 가지고는 누가는 네 부탁하겠나. 인사를 꼭 해라. 이제 부탁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본인이 나온 것보다도. 그래야 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이 그래도 내한테 좋은 말 해주더라.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라는 것은 말할 필요 없죠. 뭐라도 요만한 거. 지금 가만히 있어도 감사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죠. 왜?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같이 전달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 대통령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봉사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봉사인데 왜 봉사를 나는 중요하게 생각하냐. 또 봉사를 하면 지가 뭐 하면 되는 하고 나서는 내가 일만이나 해줬는데 주식이 오늘 인사도 안 하고 시키는데 전화도 한 통도 없다. 이래 보면 안 돼. 내가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뭐 구의원이랑 시의원이랑 뭐 보면 동네 의원이 와가지고 이야기 들으면 딱 걸마 그러면 싸가지도 없다 세상. 내가 출근날 오면 얼마나 댕기다고 내가. 그런데 세상은 아직까지 뭐 밥 한 그릇 사주고 이런 데 나가고 전화 한 통이라 해줘야 되는 전화도 한 통 없다고 이 새끼는 사람고 새끼가 이래가 다 씨는데 글만 안 찍어주는 이랬는데 다 씨가 더 있거든. 그래서 공사하고 다니는데 항상 보면 그 사람인데 그래서 고맙습니다. 내가 요새 우리 동네 구의원 나왔지만 내가 뭐 돈이 아무것도 없어서 뭐 이래 해주고 싶은 마음 또는 식사도 한번 대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항상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거 원하는 내 마음을 좀 이해해 주시고 너무 참 고맙습니다. 정말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안 잊겠습니다. 그 고마움을 내가 깊이 마음속에 간직하겠습니다. 이래 나오면 막 또 기분 나쁜 게 또 싹다 사라집니다. 봉사라는 것은 남이 이제 항상 할 때는 바라지 말고 순수히 봉사를 해줘야 되지 너무 바라고 이러면 안 된다. 역으로 말하면 자기가 남인데 부탁을 했다면 그 정을 잊지 말고 항상 물질적이 아니라도 말 한마디라도 고맙다. 물론 내니 참 너무 고맙대. 이런 말 한마디라도 전달하면 거기 서로 간에 봉사가 이루어지고 서로 간에 좋은 관계가 더 유지 안 되겠나 싶어서 내가 봉사란 말을 지어놨습니다. 그 다음 요 배려라는 요 말은 역사를 쭉 이렇게 훑어보면 우리가 3대 대첩이 있습니다. 을지문덕은 사수대첩이고 그 다음에 고려 말기에 거기는 강감찬 장군 거기는 또 귀주대첩 그러니까 마지막 대첩은 한산도 이수신 장군 그래서 3대 대첩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배려심이 높은 사람이 바로 강감찬 장군입니다. 강감찬이가 전투에 나가지고 성공을 하고 이기고 와가지고 임금이 축하 파티를 해주는데 이렇게 밥상이 쫙 있는데 그 주방에 주방장이 밥그릇을 쫙 이렇게 다 놓고 복판에 떡이다 뭐다 떡에 쌍을 전나는데 식사 때좀 다 돼가고 강남차이가 그 밥그릇에 떡을 딱 열어보니까 혼자서 오늘 뭐 팥밥인가 무슨 밥이고 싶어서 다 열어보니까 자기가 그릇이 빈 그릇이에요. 아니 큰일 났다 싶어. 왜? 임금이 옆에 앉아있는데 임금이 만약에 강감상을 위해서 큰 상을 쳤는데 그 사람 밥그릇이 빈 밥그릇이 되시면 이거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주방장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막 곤장 맞는 게 아니라 바로 막 빨리 간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강감태가 아마 장군이 생각해보니 이래가 안 되겠다 싶어서 주방장 내 잠깐 좀 봅시다. 뒷속말로 내가 내 밥 그렇게 밥이 안 달리는데 내가 화장실에 간다고 자리를 피할게. 그러면 네가 내 밥그릇을 들고 밖에 살짝 나가면서 시간이 좀 오래 내가 밥이 식었어. 아신 밥을 내가 좀 교환해 드린다고 그래 그럽니다. 누가 물으면 그래 하고 아무 말도 없이 막 그걸 가지고 나가 주방에 가지고 다시 다시 있는 자리에 나가. 그렇다. 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때 안시할 입았는데 절로 10번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다시 그 강남태가 실제 화장실 갔어요. 가가 뭐 시인은 안 하고 다리만 들었다가만 내려고 와가지고 다시 자리에서 앉았어요. 그 뒤에 이제 식사하고 다 식사 문제 보니까 그렇게 들어보니 안에 밥이 다 그렇게 정말 뜨신 밥이 있으니까네. 임금도 밥이 뜻이 있어 돼. 내 밥보다 그 밥이 더 뜻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러고 밥을 잘 식사하고 그 주방장이 정말로 사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을 그러한 사람이 바로 그 주방장을 참 그 어려운 위기척에 처해 있는 것을 자기의 지혜로서 그 순간을 모면하고 그 사람들 큰 배려를 해줬다. 그와 마찬가지로 자기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식보다는 바로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 배려의 이야기 뜻은 그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기 지역의 개발 및 수건 사업인데 이는 각자 알아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개발 사업하고 이런 것도 너무 과하게 안 됩니다. 자기가 딱 봐보고 우리 동네에서 뭐가 모자란, 뭐가 뭐 잘 못됐다 이런 걸 다 지적을 해가지고 우리 동네가 발전하려면, 우리 부산시가 발전하려면 어떻게 돼야 부산시가 발전하겠다 이런 생각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제가 저 삼선을 하고 또 의장을 했지만 나는 다른 의원하고 좀 생각이 달랐습니다. 부산이 어떻게 하면 내가 졸업을 할 때 그래도 부산시에서 내가 이거를 내가 했다. 내가 그다 뭐 내가 나가 뭐짐 빠지고 지게 지고 세면가루 뿌리가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산을 국가 돈을 그래도 가져와 가지고 하게끔 내가 그만 노력을 했다. 그래서 지금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내주 죽어도 저 시민공원 저거 오시면 나무도 많이 심어놓고 엄청 좋던데 이게 누가 있는 건 모르겠다. 그 밑에 보면 부산진 구청에서 딱 들어오는데 보면 그게 밑에 연못이 있습니다. 그 연못 복판에 소나무가 딱 여기 심어져 있습니다. 또 소나무를 심어져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긴 대리석을 딱 요래가지고 딱 묻어놨습니다. 그 대리석 안에 보면 축회장 이렇게 적어놔놓고 부산광역시의회 김석조 의장 이렇게 딱 적어놔놓고 축회장 시민공원의 개장을 축하합니다. 그래가지고 딱 대리석 가지고 흰 대리석가 갖고 나무 밑에 연산은 꽃이 여러 많은데 멀리서 보면 다 한 돈만 빌리고 거리잖아 멀리. 그 내 이름 알아보려면 이 폰을 가지고 멀리서 딱 이래가지고 사진을 빡 찍으면 글이 잘 안 보이는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잡고 노래 켜보면 노래를 켜보면은 김석재이 확실히 나옵니다. 그 옆에 송상영 광장이 또 있습니다. 그 송상영 광장에 복판 쪽 이제 물 먹는 음료수 대가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은 그런 검은 대리석을 딱 해가지고 거기에다 보면은 축제장 이래가지고 2014년 6월 12일 날짜도 딱 바뀌어 있습니다. 까만 대리석에 딱 해가지고 축제장 이래가지고 부산광역시의 의장 김석조 딱 이래가지고 까만 대리석은 딱 땅에 딱 붙이되어 있습니다. 시민공원에 들어갔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나 6,680억 들어갔습니다. 내가 의장이기 때문에 집행이기 때문에 방위를 쳤기 때문에 일손 갖고 돈이 얼마 들어갔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시민공원도 6,680으로 들어갔지만 송상영 광장도 1,850억 들어갔습니다. 1,850억. 돈이 많이 들어갔지만 그 이유는 도로로 확장을 한다고 해가지고 보상비가 1,850억 중에서 보상비가 1,300억이 있고 보상비 들어가고 실제 공사비는 550억. 여기 보면 보통 공사는 공사 이런 데는 뭐 보상비가 한 80% 정도 보통 들어가요. 실제 공사비는 한 15%, 20%그 정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씀하는 건 자기가 너무 과하게 하지 말고 지 힘에 맞는 거 그런 거 골라가지고 하고 그래도 내가 부의원 같으면 우리 동네 내가 뭘 해야 되겠다 하는 목표를 시작가지고 졸업하고 난 뒤에도 요 보면 범천동에도 보면 또 테마 거리가 있습니다. 맞으면 뭐 전부 다 검은빵 이래가지고 시립장가갈 때 그거다 맞추고 거기 쫙 이래 있습니다. 골드 테마라고 하는데 그것도 저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골드 테마 거리를 만들었어요. 저 장사도 좀 안 되고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하여튼 시집장가 보내는 사람 전부 다 그거 다 옵니다. 일단 그거 반지하고 뭐 반지 뭐 다 맞추고 기타 뭐 예물 다 할 거 그것을 다 하고 그것도 그렇고 또 이 전포동 올라가는 이게 젊음의 그리 해가지고 그것도 예산을 내가 다 최소한도 딱 예산들 한 100억, 200억 딱 그 사이에 그럼 내가 조금은 요즘 좀 수수한 이유는 명색이 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국회의원이 요 뒤에 뭐 뒤에 가면 골목 뭐 만들었다 안 그러면 뭐 복지관 안 한다 해가 전부 다 한 몇십억, 10억, 20억만 끝나는 그걸 갖다 프랭카드를 멋으로 크게가 막 엉망이 다 붙여놓고 있는데 나는 6,680억 들어가도 아니 내가 프랭카드 한번 붙이고 역사 오늘 여러분들도 처음 알죠. 시민공원을 내가 예산 투입해가지고 완공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인데 그만큼 된 거를 너무 자랑할 필요도 없지만 내가 오늘은 이야기하는 건 이제 세월도 지났고 내 후배들도 내 선배가 이랬으면은 너가 볼 때에 참 김석조 회장이 할 때는 참 이렇게 일로 많이 했구나. 쉽게 말해서 우리 부산이 이래 못 사는 이유는 사람이 없다. 사람이 아들 시집장 가면 아들 좀 많이 놓으면 되겠는데 한 집안에 뭐 3개 아이라 뭐 2개라도 좀 낳아주면 되겠는데 하나도 안 놓고 저 둘만 사주겠다. 정신을 이라이 골치 아픕니다. 그 내가 있을 때 그게 답답해가지고 부산시내 사람을 많이 끌어들이려면 어디 사람이 참 기분판이라면 섬 사람이요. 기분판 하고 사람이 좋습니다. 됐다 그러면 됐다 그러면 그게 차가이 돼서 부산이 이쪽 경제가 좀 올라가려면 섬 사람을 이로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게 제일 문제다. 이래 싶어서 섬 사람 중에서 가장 돈벌이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는 거제도는 거제도 또 통영 거기에 올인하는 데는 통영이 저 사람들이 부산에 오게끔 하면 어떻겠노 싶어서 와 부산의 경제가 자꾸 내려앉고 제일 먼저 내려앉은 데가 남포동, 광복동, 중앙동 이 삼동동 이 세 개가 정말로 옛날에는 복잡하고 남포동 그리 가면 사람이 받아치고 크리스마스 날 되면 전부 다 캐롤송이 나오고 이래가 따박따박 정말 정신없이 일 텐데 지금은 고요한 달밤이 그래서 이거를 살리자 이래 싶어서 그러면 이 살리는 방안이 뭐냐 섬 사람들을 불러와야 안 되겠나 안상영 시장이 광안대교만 딱 만들어 놔놓고 막 돌아가시겠다 그 뒤에 다리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됐어요. 근데 이 다리를 갖다 연결시켜야 부산에 사람이 많이 오겠다. 이렇게 싶어서 그 다리 연결로 내가 2014년도 내가 6월 30일 날 그만두는데 그 그만두기 전에 다리 3개를 전체 다 놔가지고
남해하고 이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40분 내에 부산에 다 날라오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막 이렇게 부산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즐기면서 이렇게 나이가 이제 84대 가면 살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그 정을 잊지 않고 함께 여러분들이 또 우리 63도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그 지방선거 때 아까 내 이야기 안 했습니까? 마지막 보는데 이거만큼은 진짜 묻지도 말고 막 누가 뭐 이거 하지 말고 막 2번만 찍으라 니는 잔소리 말고 야 인간아 내 말 들으라 뭐 살라고만 이런 이야기했고 뭐 따지고 할 필요도 없어 그렇게 해서 인물이 좋고 나쁘고 할 필요도 없고 요번에 할 수 없다 내 말 들으라 이래야 우리가 산다 그렇게 해서 같이 힘을 같이 모아가지고 그래도 마지막 도로 위에 특히 부산이 사회가 대한민국 전체가 삽니다. 그래서 부산이 나따라 확실하게 좀 지켜주십사 네 그렇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요거는 소원 마치겠습니다. 이 장소를 왜 만들었냐 하면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부산에서 기필코 이기자. 부산시장은 민주당한테 빼앗기서는 안 되겠다.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든지 간에 국민의힘이 결국 부산시장을 지켜야 되고 교육감은 정당 공천이 없지만 우파 교육감을 다시 빼들어 와야 되잖아요. 그게 제일 큰 과제입니다. 그거를 개개인이 알아서 투표하시겠지만 개개인에게 맡기는 가지고는 뭔가 좀 불안하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힘을 모아서 한 표 한 표 모아서 꼭 부산을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 그게 1차 목표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좀 지금 드리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어차피 내년 지방선거 때 투표는 꼭 하실 거 아니에요? 네, 해야죠. 근데 이 투표는 개개인이 찍으면 한 표지만 자기 옆에 주변에 적어도 몇 사람을 함께 투표를 가자 이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 주변에 투표를 나는 최소 3명은 내가 책임지고 투표장에 함께 가겠다. 그런 분이 계실 거고 3명 갖고 되나? 나는 10명을 내가 적어도 같이 투표에 가겠다.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자유시민연합이라는 단체가 뭐하는 단체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한 팜플렛을 만들었거든요. 자유시민연합은 어떤 단체인가라고 간략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자유시민연합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진 게 2022년 8월 25일입니다. 만들어지고 나서 저희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한 게 있습니다. 4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4, 5, 6, 7, 8 요 5페이지 동안 저희 자유시민연합이 창립되고 나서 한 중요 활동을 여기에 좀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이 활동 중에 저희가 그래도 획기적으로 우리가 성과를 낸 게 딱 2가지가 있습니다. 작년 4월 달에 뭐가 있었죠? 국회 총선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부산의 민주당이 몇 석이었나 하면 그 당시에 3석이었어요. 그때 사전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적어도 5, 6석 이상 민주당에 빼앗길 거다.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여론조사가 많았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1석 빼고 17석을 국민의힘이 당선됐잖아요. 누가 이게 일을 했나 이겁니다. 누가. 이것 때문에 개헌 저지선이 확보가 됐습니다. 총선에서 17석을 당선시킨 주된 역할을 누가 했느냐? 저희가 한 겁니다. 자유시민연합이 거의 했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알아준 사람이 잘 없었어요. 정치권도 잘 모르고 언론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좀 이렇게 알려야 되겠다 해서 책을 만든 겁니다. 거의 이 책이에요. 제21대 총선 백서. 이 총선 백서를 만들어가지고 여기 부제를 뭐라고 달았느냐? 부산 승리 기밀 이렇게 달았습니다. 부산을 뺀 나머지, 물론 대구 경북은 원래 이제 국민의힘이 다 당선되는 지역이 거기 놔두고 부산을 빼놓고 나머지 전체 전국적으로는 국민의힘이 참패됐잖아요. 물론 부정선거다 아니다 이런 말도 많지만 어쨌든 부산에서 17석을 당선시키는데 주된 역할을 한 단체가 바로 저희 단체입니다. 6페이지, 7페이지 두 쪽에 저희 자유시민연합의 한 구체적인 활동을 그게 적어놨습니다.
예비 후보 인터뷰, 예비 후보 단체 방문, 공천 후보 단체 방문, 공천 후보 선거구 지도위원 위촉장 수여, 공천 후보 사무실에 해당 선거 우파 유권자 명단 전달, 후보의 당선을 위한 전진대 개최 이렇게 해가지고 부산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들을 다 방문하고 거기서 전진대회를 열어가지고 그 후보들에게 집중적인 힘을 실어준 단체가 바로 저희 단체입니다. 물론 저희 단체 말고도 그 당시 부산의 국민의힘 당선을 위해서 노력한 다른 단체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드러난 어떤 성과를 낸 단체가 저희 단체예요. 작년 총선 때 부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17석을 당선시킨 그런 저희는 승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작년 10월 달에 금정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는 그때 민주당하고 조국당하고 단일화됐잖아요. 단일화되는 바람에 국민의힘 후보가 상당히 고전할 거다 이런 예측이 많았어요. 그런데 막상 표를 깨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이겼죠. 그 표차가 22% 차이가 났습니다. 22%의 큰 차이로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이겼거든요. 이 두 번의 선거, 작년 4월의 총선과 작년 10월의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저희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했어요. 그때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때 매일같이 가서 전화하고 유권자한테 통지하고 그 산 증인이 앉아 있습니다. 우리 김정호 어르신하고 금상철 두 분하고 또 한 분 더 세 분이 그 외에 또 몇 분이 함께 동참했는데 매일같이 출근해가지고 전화하고 동의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의 선거를 해보니까 우리가 선거를 어떻게 해야 하면 이긴다. 승리의 경험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의 은광 목사가 하는 그 광화문 집회, 그리고 작년에 손인보 목사가 하는 세이브 코리아 집회도 여러 번 가보고 또 SNS 활동도 많이 해봤죠. 이 마두 시위나 SNS 활동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선거에서 이기려면 뭘 해야 되느냐? 투표해야 선거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내년 6월 3일에 만약에 부산에 지면은 그냥 우리 대한민국 저는 끝난다 봅니다. 내년 지방선거의 가장 중요한 지역이 바로 여기 부산이에요. 이게 모임분은 다 우파고 결국 국민의힘에 투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를 투표를 조직적으로 하죠. 조직적으로. 개개인한테 맡겨놓으면 물론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러나 그 개개인이 맡겨놓기에는 너무 불안하다 이거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조직적으로 투표를 할 거냐, 이게 지금 우리의 핵심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 장소를 빌렸고 이제 이 모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런 일 세미나가 이제 토요일인데 앞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일 세미나 할 겁니다. 예. 그리고 9별 모임을 할 거예요. 9별. 문자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부산에 16개 구가 있잖아요. 16개 구. 16개 구마다 구별 모임을 매일같이 할 겁니다. 매일같이. 16개 구별로 뭘 만들 거냐? 시민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할 겁니다. 여기서 뭘 할 거냐? 자, 첫째는 기존의 구청장, 시원, 구연을 그동안 한 활동들, 그동안 한 4년 동안에 구정을 이렇게 이끌어왔는데 제대로 했는지 평가를 하자 이겁니다. 구청장이 제대로 했는지. 그리고 이 구청장이 별로 한 일이 없다,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바꿔야죠. 그럼 마음에 드는 구청장이 누구냐, 후보가 누구냐, 마음에 드는 후보도 우리가 추천하자 이겁니다. 시원도 그렇고 구연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가진 목표는 뭐냐,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1000명, 이게 목표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1000명의 우리 자유시민이나 회원 가입시키자, 이게 목표예요. 1000명이라는 숫자는 저는 불가능한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각각 여러분 각각 자기 주변에 꼭 뭐 내가 동구에 살아도 내가 아는 사람이 해운대에 있을 수도 있고 뭐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고 부산에 어디라도 결국 나중에 모으면 각 구별로 다시 퍼뜨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자유시민이나 회원을 나는 최하 10명 정도는 내가 모집하겠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잖아요. 자유시민연합이 어떤 단체냐, 뭘 목표로 하느냐. 자, 제가 세우는 목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자식들 좀 제대로 좋은 세상에서 살도록 만드는 게 저는 그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이 나라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가 돼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자유가 다 없어지겠다. 이 운동의 핵심 주체색이 누구냐? 저는 70대로 60대까지는 그래도 내가 뭔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욕심이 있고 80대 이상은 이제 별로 기운이 좀 빠진 연령이 됐죠. 물론 뭐 안 그런 분도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 70대의 이 10년, 자 이거는 개인 욕심을 다 내려놓고 내 자식들 손주들 위해서 우리 목숨 걸고 이 일을 하자. 저는 이걸 실버 혁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실버 혁명. 이 실버 혁명은 이 누구를 위한 거냐?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식들 손주를 위한 거예요. 우리 자식들 손주들이 제대로 자유롭고 번영된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뭔가 기여를 하고 죽자 이거죠.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내가 죽기 전에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혼자 가만히 있으면 한 표밖에 안 되죠. 그것 갖고 아무런 힘을 가질 수 없어요. 선거구비 1000명을 조직하자 이거거든요. 선거구비 1000명. 왜 1000명이냐? 자, 부산에 16개 국회의원 선거구니까 18개잖아요. 그러면 18,000명 됩니다. 18,000명이 우리가 정말로 똘똘 뭉쳐가지고 투표를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인원이 있다면 자기 혼자 투표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기 주변에 최하 서너 명 정도는 함께 투표를 가자고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곱하기 3을 하면은 38, 24, 3면 3, 5만 4천이 되죠. 약 5만 표. 그래서 제가 국회 선거구별로 1000명의 조직이 만들어지면은 5만 표가 움직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부산의 시장 선거, 교육감 선거, 모든 선거에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표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혼자 따로 떨어져 있으면 한 표에 불과하고 그 한 표는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아이고 막 투표 안 하고 말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시민연합이라는 단체가 있어가지고 이 단체가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은 선거구별 1000명 부산 전체로 하면은 5만 표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한 표, 개개인이 가진 한 표를 우리가 조직적으로 뭉치면은 그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기 온 분 각자가 한 분 한 분은 따로 떼고 놓고 보면은 아무리 힘도 발휘하지 못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직적으로 뭉치고 각자가 연대해서 적어도 5명, 10명 함께 투표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면은 뭔가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작년에 총선에서 저희가 겪어봤어요. 작년 총선에 부산에서 17석을 당선시켰고 작년 금년구청장 보궐선거에 22%라는 큰 차이로 우리가 승리한 경험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에 어떻게 하면 이기겠다. 이제 방안이 나오는 거예요. 자유시민연합 회원 카드 요거를 이제 오늘 작성을 하실 거예요. 내년 지방선거에 물론 시장하고 교육감 당선시키는 게 제일 큰 목표이긴 하지만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중에서 우리 자유시민연합이 추천해서 공천받아가지고 당선됐다라고 하는 사람을 한 3, 40명 정도라도 만들어진다면 저는 성공이라고 봅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 2년 뒤에 또 총선이 또 있잖아요. 총선에서 국회의원들을 제대로 된 인물로 교체를 하자. 이게 저희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부산의 국회의원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국회의원이 많잖아요. 근데 그건 뭐야? 우리 시민들이 전혀 공천에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천권을 진 자들, 지난 공천은 누구냐? 한동훈이 그놈 새끼가 지멋대로 공천해가지고 부산의 국회의원들 막 개판으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 이전 2년 뒤에 총선 때 부산의 국회의원 후보를 우리가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한 예비 단계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방선거 구청장 시험 구원을 우리가 공천해서 당선시키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면은 적어도 부산의 20, 30%를 자유시민연합이라는 단체가 그런 역할을 했다. 이런 성공할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내면은 그 다음에 총선도 상당히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